많은 분들이 가위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위가 금전운과 연관이 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풍수에서는 가위를 단순한 생활용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위는 끊고 정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집안의 흐름을 바꾸는 상징으로 여겨지는데요. 특히 재물운에 있어서는 들어오는 돈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새어나가는 돈의 흐름을 끊어주는 의미가 더 크지요. 우리 조상님들은 가위를 잘 두면 만사형통이란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위는 잘 두면 금전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잘못 두면 오히려 집안의 재물운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같은 가위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위는 그냥 필요할 때 쓰는 도구라고만 생각하시지만 풍수에서는 집안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에도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하물며 자르고 끊는 의미를 가진 가위는 더 예민하게 보는 물건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가위를 왜 금전운과 연결해서 보는지, 그리고 절대 두면 안 되는 곳은 어디인지, 또 어디에 두어야 금전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지출이 많아지거나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작은 돈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집안의 금전운을 지키는 데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벌어도 통장 잔고가 늘지 않고 이상하게 작은 돈이 자꾸 새어나간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왜 돈이 안 남는지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집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집안이 어수선하고 물건 배치가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현관으로 들어온 기운이 집안에서 바로 흩어져 버리거나 안 쓰는 물건이 쌓여 공간의 흐름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로만 보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흐름은 약하고 나가는 흐름은 넓어진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재물이 집에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하고 바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이런 집들의 공통점은 결국 흐름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돈도 흐름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길은 좁고 나가는 길은 넓다면 절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위 개운법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가위는 바로 이 흩어진 운의 흐름을 정리하고 새는 부분을 끊어줄 수 있습니다. 즉 가위는 새는 돈을 막아주는 금전은 풍수 소품이지요. 풍수에서는 집안의 특정 공간에 가위를 조용히 두는 것을 재물 손실을 막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위 두는 걸 아무렇게나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다른 사람의 집이나 잘 되는 가게에서 가위를 무턱대고 가져오거나 훔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 잘 되는 곳에 물건을 말도 안 하고 가져오면은 그 기운까지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매매를 위해서 또는 집이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 가게를 팔기 위해, 가게 장사가 잘 되기 위해 등 여러 이유로 가위 개운법을 사용하시지요. 그런데 겉으로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집의 기운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런 곳에 물건을 억지로 가져오면 좋은 기운이 아니라 좋지 않은 흐름까지 함께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가위를 활용하시거나 새로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값비싼 가위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싸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의 가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물운은 물건의 가격보다 그 물건의 상태와 두는 자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녹슬거나 부러진 가위, 지나치게 더러운 가위는 사용하지 마세요. 금전운을 정리해주는 풍수 물건인 가위가 녹이 슬거나 망가진 상태라면 오히려 재물운에도 좋지 않은 의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이 쓴다는 것은 흐름이 막히고 탁해졌다는 느낌을 주고, 부러진다는 것은 재정의 안정감이 흔들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물건으로 온전한 흐름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지요. 가위를 여러 개 집안 곳곳에 무분별하게 두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가위가 많다고 해서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안의 기운이 지나치게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공간마다 가위를 하나씩 두는 식으로 접근하면 재물운을 지키는 풍수라기보다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예민하게 만드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정말 필요한 자리에만 조용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가위를 눈에 띄는 곳에 드러내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재물은 조용히 모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위 역시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역할을 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훤히 다 보이는 자리에 두면은 상징의 힘이 흩어지고 집안의 분위기 자체도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가위를 절대 두면 안 되는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위는 모든 공간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자리에 두면은 오히려 금전운이 약해지고 집안의 분위기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침대 밑이나 머리맡, 그리고 침실 가까이에 가위를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침실은 쉬고 회복하는 공간인데요. 이곳에 가위를 두면 날카로운 기운이 수면을 방해하고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은 가족이 함께 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정리와 차단보다 안정과 부드러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위처럼 끊는 상징을 가진 물건이 가까이에 있으면 가족 간의 대화가 날카로워지거나 돈 문제에 대한 긴장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금전 문제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가 쌓이면 같은 이야기라도 훨씬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침실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 위나 거실 탁자처럼 가족이 계속 보는 자리에 가위를 계속 놓아두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식탁과 거실은 가족의 화목과 식복이 모이는 공간인데요. 이런 곳에 가위를 눈에 보이게 두면 부드러워야 할 기운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식탁은 음식을 먹는 자리이자 가족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자리이지요. 그런데 이런 곳에 자르고 끊는 풍수 물건이 드러나 보이게 놓여 있으면 집안의 대화 흐름마저 툭툭 끊기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과 관련된 물건은 너무 드러나 보이는 곳에 두지 않는 것이 좋듯이 가위 역시 훤히 보이는 자리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 가운데나 탁자 위는 집안에서도 기운이 많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날카로운 상징이 오래 머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이들 방에 가위를 두는 것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들 방은 성장과 휴식의 공간인데요. 가위에 끊는 기운이 아이들의 활기와 집중력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방에 가위를 두는 것은 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움직임이 많고 물건을 만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지요. 특히 아이들 방은 집안에서도 앞으로 자라나는 기운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많이 봅니다. 그런 공간에는 성장, 안정, 집중 같은 흐름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가정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 방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현관 정면에 가위를 노출된 상태로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현관은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함께 드나드는 자리인데요. 이곳에 가위를 정면으로 보이게 두면 나쁜 기운만 막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좋은 재물운까지 함께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은 막아야 하는 자리라고만 생각하시지만 현관은 동시에 복이 들어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무조건 차단하는 것보다 잘 걸러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현관이라도 보이지 않는 곳과 정면에 대놓고 보이는 자리는 의미가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싱크대 바로 옆이나 물기가 많은 곳에 가위를 두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가위는 금속 도구이기 때문에 습기와 가까우면 녹이 슬기 쉽고 그렇게 되면은 금전운에도 좋지 않습니다. 주방 자체는 생활의 기운이 강한 공간이지만 물기가 계속 닿는 자리는 금전 흐름이 쉽게 탁해질 수 있습니다. 가위가 녹슬고 변질되면 그 자체로도 보기 좋지 않고 관리도 어려워지지요. 자, 그렇다면 가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신발장 안쪽 위칸에 두는 것은 금전운에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장은 외부의 기운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활동하고 돌아오면은 가장 먼저 신발을 벗게 되지요. 그 신발에는 하루 동안 겪은 운의 흐름까지 함께 묻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외부의 흐름이 현관을 통해 집안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신발장은 바로 그 경계선에 있는 공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장 안쪽에 가위를 조용히 두면은 탁한 금전 흐름을 집안으로 들이기 전에 한번 끊어주고 막아주지요. 다만 신발장 문을 열었을 때 가위가 바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안쪽 깊숙한 곳이나 신발 뒤쪽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 두시는 것이 좋고 아래칸보다는 위칸이 더 안정적입니다. 아래칸은 먼지와 습기가 모이기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리된 위칸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지갑 그리고 카드 같은 돈 관련 물건을 보관하는 서랍 근처도 좋습니다. 이 자리는 금전과 직접 연결되는 물건들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위를 함께 두면 새는 돈의 흐름을 정리하는 상징으로 보기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장이나 지갑 바로 위나 옆에 올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서랍이라도 한 칸 옆이나 아래처럼 살짝 떨어진 자리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돈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새어나가는 흐름만 정리하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영수증이나 청구서, 고지서처럼 돈이 나가는 기운이 쌓여있는 서랍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 공간은 정체된 금전 흐름이 머물기 쉬운데요. 그 자리를 먼저 정리한 뒤 가위를 보이지 않게 두시면 훨씬 깔끔한 금전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과 지갑은 신경 쓰면서도 그 주변 서랍은 의외로 정리를 잘 안 하시는데요. 돈과 관련된 물건이 놓인 공간이 어수선하면 재물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집안의 수납 공간 가운데 오래된 물건이나 안 쓰는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 곳도 괜찮은데요. 이때 꼭 넓은 창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묵은 서류가 쌓여 있거나 손이 잘 닿지 않는 수납장 안쪽도 좋습니다. 이런 공간은 정체된 기운이 오래 머무르기 쉽기 때문에 가위를 두면 묵은 흐름을 끊고 정리해서 금전운이 좋아지게 만들지요. 집안에서 돈이 안 모이는 분들을 보면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쓰지 않는 물건을 붙잡고 오래 두는 흐름은 금전 흐름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닦을 것은 닦은 뒤에 가위를 두는 것이 훨씬 좋지요. 그리고 너무 많은 곳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자리 중에 마음이 가는 자리 한 곳에만 놓으시면 좋은데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자리는 신발장 안쪽 윗칸입니다. 다 하기 어렵거나 한 곳만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리 기억하시면 금전운이 좋아지지요. 그런데 가위를 둘 때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도 중요하겠지요. 필요한 물건처럼 툭 던져 놓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먼저 가위를 활짝 펼쳐두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가위를 너무 크게 벌려두면 그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위는 닫혀있는 상태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크고 무거운 가위보다는 손에 익은 일반 가정용 가위 정도가 무난합니다. 크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공간에 맞는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손보다도 너무 작은 가위 역시 존재감이 약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손에 익숙한 보통 크기의 가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이때 녹슨 가위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에 있는 가위를 쓰신다면 깨끗하게 닦아서 사용하시고 새로 마련하신다면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의 가위가 좋습니다. 만약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밑에 쇼핑란에 보이는 물건들 한번 들어가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 가위의 날 부분이 집안 중심을 향하지 않도록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날이 안쪽을 향하면 집안의 기운까지 자르는 의미가 되지요. 가장 무난한 방법은 벽면 쪽을 향하게 두거나 옆으로 눕혀두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작은 천이나 상자 안에 담아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가위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가위와 함께 하면은 좋은 금전운을 올리는 행동들이 있지요. 먼저 가위를 둘 공간을 꼭 정리해 주세요. 신발장이든 서랍이든 먼지와 묵은 물건이 가득하면 흐름이 막히기 쉽습니다. 낡은 영수증, 고장난 물건, 안 쓰는 물건부터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 가위를 두면은 가위가 흐름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전에 그 공간에 답답한 기운에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지갑도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갑 속에 오래된 영수증과 쓰지 않는 카드가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위를 두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요. 지갑은 돈이 머무는 아주 직접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이 어수선하면 금전운도 함께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구겨진 지폐, 오래된 메모, 필요 없는 쿠폰 같은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추천드린 자리인 신발장에 두실 분들은 냄새와 습기부터 먼저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장 자체가 탁하면 그 공간의 흐름은 물론 집안의 흐름도 함께 무거워지기 때문이죠. 신발을 정리하고 환기를 시키고 냄새가 심하다면 탈취제나 제습제를 활용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신발장이라는 자리는 결국 외부 흐름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청결할수록 가위의 의미와 금전운이 더 살아나지요. 그리고 여러분 다 하시고 나서 이걸 놓쳐서 돈복을 놓치고 계실 때가 있는데요. 가위는 한 번 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상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위를 닦아주고 녹이 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 가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찝찝한 느낌이 든다면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오래 두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무엇보다 이렇게 집안의 금전운을 위해 두는 가위는
생활용 가위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역할만 하도록 두시는 것이지요. 재물은 가위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종이를 자르거나 포장을 뜯는 데 쓰면 처음 두었던 의미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집안의 가위는 단순한 생활용품이라기보다 집안의 흐름을 정리하고 공간의 기운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금전은 풍수소품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돈복이 붙고 재물 흐름이 좋아질 것입니다. 특히 딱 한 곳만 고르신다면 신발장 안쪽 밑칸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고 단순한 실천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집안의 분위기와 흐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금전운은 결국 내 인생 전체의 흐름 안에서 함께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같은 방법을 실천해도 재물운이 사람마다 다르게 들어오는 이유는 각자의 운 흐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운의 방향과 시기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개인 흐름에 맞춰 받아보실 수 있는 총운세 사주풀이도 함께 준비해 두었습니다. 글로 받아두고 다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흐름이 더 잘 보였다는 말씀이나 금전운이 좋아졌다는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뿌듯합니다. 관련 내용은 커뮤니티에도 올려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재물운이 가득하고 풍요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